한 변호사님 정말 그 네. 힘든 검찰의 한복판에서도 나라를 굳게 잡아보려고 하셨는데 윤석열이 그냥 워낙 검찰 모두가 그냥 합쳐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만드느라고 그 힘든 곳에서 꿋꿋하게 서신 것만으로도 참 아닙니다. 대단하게 지금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예. 너무 좀 더 용기를 냈어야 되나? 이래서 죄송하죠. 국민들께 죄송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시점에 제가 깡패 소리라고 표현했는데요. 예. 뭐 정말 양아치 같은 그런 생각이죠. 저는 좀 약간 사람이 좀 어떤 때 보면 어리버리하고 둔한 측면들이 있어서 네. 그 사람들이 저를 따돌림하고 공격하고 저를 모욕하고 협박하는 것인데 뭐 그걸 견디는 것은 제가 할 수는 있죠. 뭐 오대산에 가서 정 걷기도 하고 인왕산에 아침 저녁으로 가서 하기도 하고 뭐 제주 올레길도 걷고 이런 산과 자연 그리고 많은 분들의 기도들을 생각하면서 버티는 건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내 자신들의 판사사찰의 문건을 세상에 처음 알리는 행위들 이런 거는 저를 던지는 행위죠. 그래서 다행스럽게 지금도 순수한 그 공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존경하는 분들을 뵐 때마다 되게 이 시기를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어떤 때 보면은 고통스럽지만 축복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겠다라고 많은 연대와 희망의 그런 감정들을 갖습니다. 자, 오늘 이제 뭐 한 변호사님을 모신 뭐 여러 이유 중에 어제 판결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검찰의 심장부에서라는 이 책을 이제 출간을 작년에 초에 하셨잖아요. 근데 그 책이 다시 이제 화제의 책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서 저도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보면서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던 게 그 책 안에 분명히 그게 이제 1월 달에 나온 책이잖아요. 작년 1월. 네. 예. 근데 윤석열 쿠데타라는 표현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아, 그게 보이셨군요. 예. 네. 그때부터 미리 예견을 하신 건가요? 아, 예견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망, 그게 이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김건희의 무속적인 그 에너지가 그 확신들이 그 추동하면서 그걸 충동질이라고 볼 수도 있고 같이 그 힘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아주 강고하게 품었어요. 그 의지들이 어떠한 방법이냐? 그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해온 것이 세계사 역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까이는 그 전두환이 당시에 보안사령관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 그 지지를 받으면서 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체적인 수사를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과 그 기소를 통해서 검찰권을 사유하는 거죠.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통해서 검사들을 부려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구체적인 욕망들이 있어요. 그걸 실감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윤석열을 그때 판사사찰 문건 관련해서 감찰부장으로 근무할 때 감찰부는 수사권으로 다시 수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범죄인지를 했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예. 우측 상단에 피의자 윤석열. 그걸 제가 이제 네. 그 당시에 판사사찰 물증이 있으니까요. 출석 요구를 하면은 응하지 않아요. 손준성 뭐 기타 등등 네. 수사정보정책관심들. 그러면 여기 수사에 이 판사사찰 문건이 물증이 확실하다. 본인들이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자기들이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서 작성했다라고 다 인정했지 않냐. 이거는 직권남용이다. 네. 이거는 공판 송무부에서 시중에 있는 뭐 법조인 대관 등을 수집한 자료가 아니다. 사법농단 관련해서 온 자료들이다. 이건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할 일이 아니다. 기소하자. 직권남용 권리 못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검사 직무대리 발령이 있었다면 제가 공소장을 썼을 거죠. 근데 네. 그거는 역사의 중심에 있는 듯한 내 손에 들어오는 그럼 대선 후보로 이제 낙마되는 거죠. 네. 저는 대선 후보 정치한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이 사람은 뭐 심지어는 언제 나갈까를 무속인의 말을 듣고 택일한다는 말까지 있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 기소된다는 것은 피고인의 신분으로 된다는 것은 대권 행보에 아주 치명적인 거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뭐랄까? 그거는 아직 주체적인 역량과 객관적인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그냥 한 사람의 결정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뭐 저 혼자였고 그때 법무부도 뭐
따로 있고 청와대도 따로 있고 국회도 따로 있고 저 혼자였었어요. 아. 제가 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예. 또 이거는 윤석열의 입장과 틀리죠. 윤석열은 검찰권이 자기 부하들이죠. 특수부. 예. 자기가 할 수 있고 자기 50억이 넘는 현금이 있죠. 특수활동비. 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여론도 다 자기 편이에요. 예. 제가 제가 4월 2일 날 검찰총장실에서 있고 4월 7일 날 한동훈에 대해서 감찰 개시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뉴스가 세계일보 모 기자를 통해서 조선일보 모 기자를 통해서 보도가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검사가 총장이 직접 기자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감찰 이렇게 개시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공격해라. 조사 주체를 공격하는 거죠. 한동훈에 대한 감찰을 못하게 하고 결국은 자기에 대한 감찰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해관계 너무나 완곡한 이해충돌, 완곡한 표현이에요. 자기 수사와 자기 감찰을 자기가 지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니죠. 공정과 예. 상식의 대변자라고 하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국민을 기만한 거죠. 이런 정말 그러면서 이분 굉장히 복잡한 하면서도 그 무도한 이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검찰총장 시절을 보면 그때부터 이미 검찰총장이 됐을 때부터 자기는 대권 정치적 욕망이 굉장히 꿈틀고 있다는 게 보였거든요. 구체적으로 보였죠. 그게 예. 이게 이 쿠데타를 하겠다는 것은 나는 나의 인사권자인 문재인을 공격하겠다는 거죠. 그 서울의 보물에서도 최초의 그 쿠데타의 징후는 인사권에 대한 반기예요. 예. 그때 수방사령관을 뭐 하려고 하니까 전두환 그 일파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반기를 들잖아요. 예. 뭐 좁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어찌 되었건 뭐 제가 뭐 조국 전 장관을 아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그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고 그런데 저 사람에 대해서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검사를 임함 또 감찰부장의 보함이란 임명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인사권자가 저를 하게 했는데 감찰부장의 일 중에 하나는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해서 국민들 바쁘신데 약간 저의 아니 계속 근무사를 얘기하는 열심히 것 듣고 같아요. 있습니다. 예. 그럼 마땅히 궁금해하십니다. 감찰부장 회의에 들어가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네. 저를 빼놓고 뭐 세속적인 용어로 하면 자기들끼리 빵 먹고 그죠? 네. 자기들끼리는 먹고 그러고서 무슨 TV 수청에서 무슨 이렇게 보고 뭐 무슨 뭐 국회 CCTV 보고 하면서 그죠? 여기에 뭐 누가 뭐 박범계 의원이 헤드락을 했네 맞네 이런 얘기 해가면서 저는 나중에 그 알게 됐어요. 아. 그래서 왜 그 대검 간부 식당에서 그렇게 호텔에 준하는 그렇게 풍요로운 식사인데 맛있는 식사인데 왜 저 사람들은 음식을 남기지 안 먹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 다른 네. 쪽으로 갔는데 이게 네. 충청도식 엇법인데 그 가서 네. 대검 부장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첫날 부임 첫날 악수도 안 하고 대검 부장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 감찰 일을 할 때 독립적인 지위에서 해야 되는 건데 뭐 앞으로 일하시려면 내 보고를 하고 내 승인을 받고 하세요. 또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죠. 잘하시면 연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자리를 뭐 하거나 뭐 검사장급이라고 아마 예. 잘하면 조직에 동화되면 예. 다시 뭐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뭐 사실 대형 로펌에서 예. 뭐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뭐 기득권 세력인 거죠. 예. 그런 지점에서 뭐 경제적으로 그렇고 그 자리가 무슨 뭐 영예로운 자리도 아니고 예, 예. 저의 그냥 일을 하려 간 자리인데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 본론으로 다시 또 들어가지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 역사는 빨갱이 색출의 역사다. 저는 이 멘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드러낸 네. 가장 결정적인 멘트였죠. 네네.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해할 수 있는 저 세 가지 키워드 예. 생각 체계들은 그 네 가지라고 생각해요. 3월 19일 날 2020년 3월 19일 날 있었던 그 내가 1890년대 태어났더라면 마약 판매상이 되었을 것이다. 네. 또 내가 육사에 갔었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검찰의 역사는 빨갱이 색출의 역사다. 그리고 특수부 검사 출신. 네. 그 대검 중수부 중수 1, 2과장을 했던 예. 특수부 출신 검사라는 그 네 가지 점들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속, 무당, 왕자 기억하시죠? 김건희로 비롯되는
그 사적인 욕망과 탐욕을 실시하기 위한 실현하기 위한 무속적 경도와 의존 네. 그리고 검찰의 역사는 빨갱이 색출의 역사는 조선일보랑 같이 나왔어요. 아, 평안도에서 온 사람들은 반공의식이 투철하다. 평안도 사람들은 결속력이 뛰어나다. 이거는 현재 사실은 검찰의 역사를 보면 예, 정적 제거의 역사이죠. 그게 본질이죠. 그렇죠. 그 정권의 신여. 하수인이 돼서 이 잘 드는 칼로 이용돼서 조봉암 사건, 인혁당 사건,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적 제거 수사 등 이건 다 정적 제거의 역사인 거죠.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측면들이 하나 그 빨갱이 색출의 역사라고 본 거라는 측면들이 있고 그 쿠데타 부분은 검찰총장 때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대통령이 되고서는 그 욕망들을 멈추지 않고 이제 장기 집권을 획책하고 뭐 거기에서 뭐 국민들의 인권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또 우리나라의 국지전의 위험도 안중이었고 나라를 망치는 쪽으로 자기의 어떤 끊임없는 탐욕을 실현해가는 오로지 나와 나의 아내와 일본만 있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지도자를 두었는데 그 지도자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온전한 예. 민주주의의 실현과 새로운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의 그런 것들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도구로 쓰였어요. 저 역시 도구로 쓰이는 거죠. 예.